건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플랜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신체 건강도 우리가 만약 스트레스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를 못하면은 신체를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을 해도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신체적인 건강을 오히려 견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고전에 흠뻑 취했는데요. 역사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2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행복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교수의 그 핵심 역할이 연구와 학술, 교육인데 이 상들을 다 휩쓴 분이죠. 자, AI에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것인가. 행복이라는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분야의 철학 바깥으로 밀려있는 행복은 아마 근대의 기술 이후에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AI 시대의 인간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가 AI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과 행복 이런 주제인데 인간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은 심리학자에게는 낯선 질문인 것 같아요. 심리학자는 인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답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예, 아니요의 답은 또 완벽한 상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않거나 이런 걸 전제로 한 그런 질문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메시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메시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안 되죠. 도저히 이거는.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메시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그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AI 시대의 인간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행복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Stumbling on Happiness 라고 하는 데니얼 길버트라는 교수가 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을 들어보셨거나 혹은 읽어보셨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데니얼 길버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이런 점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과감하게 얘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 예측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그 반도체 분야에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텔의 초기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인 고든 무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야기에 칼텍에 있는 교수인가 그분이 이름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고든 무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65년에 얘기를 하는데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하는데 그 개수가 1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할 거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2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빠르게 증가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사실 어떤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발전 상황을 보고 대략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 엠피리컬한 법칙이지 이론적인 법칙은 아닌데요. 그 인텔의 엔지니어가 이거를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이렇게 빨리 증가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비유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1971년도 폭스바겐 비틀스 마델을 가지고 그 차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자동차에도 그게 적용된다면 지금 이 차는 시간당 30만 마일을 달린다. 기름은 평생 한 번 정도만 넣으면 된다. 가격은 4센트 정도일 거다. 그렇게 눈부신 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과연 근데 이런 기술의 진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거에 비례해서 인간이 행복해지고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답이 AI 시대의 인간의 행복을 얘기할 때 AI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AI를 어떻게 만들면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질문은 굉장히 담론에 그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AI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혹은 어떤 AI를 만들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AI Possibilities for Our Happiness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AI만 떼고 다른 걸 붙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의 강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네, 이라고 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케인즈가 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의 제목입니다. 근데 왜 이때 이 강의를 했냐면 이제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아, 도대체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좋아질까? 근데 동시에 이미 이제 그 경제 불황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뭐 오고 있으니까 기대와 함께 불안이 막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케인스가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 그리고 너의 세대가 아니라 너의 손자, 손녀 세대, grandchildren 세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용감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케인스의 예측 중에 첫 번째 예측은 잘 들어맞습니다. 소득은 실제로 훨씬 더 소득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당, 우리 노동 시간을 보게 되면 우리 52시간에서 이제 다시 또 바뀌고 있잖아요. 이 주당 15시간이라는 건 아직도 상상을 못하는 그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케인스의 제자들, 그다음에 케인스의 제자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봤었던 건 뭐냐면은 케인스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필요만을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을 이제 줄이고 필요를 다 채웠기 때문에 자기 삶을 즐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욕망들, 특히 어떤 욕망들인가, 예를 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내 지위에 걸맞는 뭔가를 누리고 싶은 거, 남들과 비교하는 거,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지만 이 사회가 점점 소비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파생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케인스 입장에서 했었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AI가 채워주지 못하면 AI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따라서 그게 뭘까? 행복이 뭘까? 혹은 굿 라이프의 본질이 뭘까? 이제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경제사학자입니다. 스키델스키. 라스트 네임 스키델스키인데요. 특히 뭐를 전공했냐면은 케인스를 전공한 경제사학자입니다. 아버지 스키델스키는 결국 경제학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소득을 늘리는 거고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들 스키델스키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How much is enough? 우리가 많이 던지는 일상에서 던지는 질문이죠.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충분한가? 도대체 인간은 얼마를 벌어야 될까? 라는 질문으로 책을 쓰고 그 부제를 보시게 되면 책의 부제가 The Case for the Good Life. 자, 굿라이프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거기서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입이 늘었는데,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만큼 행복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 행복의 진짜 중요한 본질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했고, 그걸 위해서 돈이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굿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것들을 베이직 굿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건강,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의미 같은 거, 어떤 베이직 굿스에는 기술이 그걸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미진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은 기술과 이 수입의 어떤 증가가 오히려 좀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AI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거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 영역이 아니니까 조금 본질적인 질문으로 골라왔는데 두 가지. 관계. 사람의 관계. 이 관계를 증진시켜주는 방향으로 AI가 쓰일까?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AI가 되진 않을까?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인 예를 들면 종교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가장 인기가 많은 앱들을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데 쓰이는 것들입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떤 부작용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올해의 인물도 관심 있게 보지만, 그러니까 세계의 아주 유수의 큰 사전 출판사들이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하는데요. 콜린스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이 콜린스라는 사전에서 발표한 2022년의 올해의 단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한 건데요. 우리가 뭔가 영원하다 그럴 때 permanent 이런 말 쓰잖아요. 그다음에 위기 crisis. 그래서 앞에 perma하고 crisis를 붙여가지고 perma crisis. 올해의 세계를 보게 되면 전쟁, 코로나, 경제 위기.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이태원의 불행한 사건들. 그러니까 보통은 위기가 하나가 왔다가 좀 극복이 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무슨 위기가 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위기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 만성화된 위기,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permacrisis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어요. 예, 우리 사전 옥스퍼드 사전 많이 보잖아요. 옥스퍼드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가블린 모드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블린 모드라는 거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규범을 억지로 저항하고 깨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좀 사는 겁니다.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근데 왜 옥스퍼드는 이 가블린 모드라고 하는 걸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느냐? 팬데믹이 이제 조금 주로 잦아들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에 충성하는 게 진짜 내게 중요한 거냐? 아닌 것 같더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그만둔다, quiet quitting 이런 현상도 있고, 많이 그만두기 때문에 great resignation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요구와 규범들이 생기면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뀐 이 상황에 나름대로 대처하는 법을 이제 택하게 된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의 눈치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좀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게으르게 보일지라도, 그게 내 외모를 좀 함부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 가블린 모드라는 거를 옥스퍼드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는 전자의 거는 우리 삶을 다루고 있는, 삶의 조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다. 가블린 모드는 뭘 다루고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어떤 방법들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 두 가지의 함수, 그거를 올해 이 두 단어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라고 하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질 건데, 여기에 어떻게 인간이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AI가 만들어질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까지 그런 통찰이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바람은 뭐냐? 인간의 행복의 중요한 본질들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AI를 만들자입니다. 인간 행복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AI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더 나은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케인스 얘기를 해드렸지만 시장이 발전하고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니 리치가 된 거예요. 머니 리치가 됐지만 더 결핍이 일어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졌고요. 인간관계도 너무 이제 빈약해졌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의미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AI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겠지만 AI 때문에 생겨나는 새로운 결핍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예측해보고
그것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